반갑습니다. 저는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입니다. 콘서트 가이드. 아니, 저는 선장님이 트럼펫 연주자이신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콘서트 가이드 조금 생소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 공연장 가면 이제 해설해 주시는 분, 그리고 또 MC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과 역할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명칭이 조금 다르고, 저도 뭐 해설자, 뭐 MC 이런 것보다 콘서트 가이드라는 명칭을 더 좋아하는데, 좀 더 있어 보이는. 뭐 있어 보이는 것보다 글자도 일단 길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의 즐거움을 위해 여행 가이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공연을 제가 해설하면 오신 분들에게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오신 그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콘서트 가이드라는 명칭을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콘서트 합니다. 가이드.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저희 음악으로 보물지도 또 한 획을 그어주실 우리 선장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래식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나와는 먼 음악이다, 그렇죠. 이렇게 너무 고상해, 내가 듣기에는 너무 먼 음악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늘 선장님과 함께라면 그 거리가 좀 좁혀갈 수 있나요? 그럼요. 오늘 이후로 좀 클래식과 가까워지셔서 또 클래식이 주는 어떤 즐거움, 또 클래식의 아름다움을 좀 자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선장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지식항해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시작부터 질문. 네.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네. 왜 좋아하세요? 뭔가 위로를 해줄 때도 있고 약간 좀 내 삶을 좀 풍성하게 해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감정이 조금 더 형식화되고 약간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네. 혼자 있을 때 조용해서 틀어놓는데 발라드를 주로 들어가지고 네. 힐링하는. 가만히 듣고 있죠. 우리 인욱 감상? 씨가 또 은근 슬픈 눈이거든요. 발라드와 어울립니다. 슬픈 눈이었어요? 기분 좋다. 혼자 있을 때 위로가 된다. 맞아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게 바로 이제 음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중세 고대 때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체육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욱 씨에게 한번 질문을 좀 또, 드려보면, 또요? 네,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체육 과목이 있잖아요. 네. 그 체육 과목의 목적은 뭘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인욱 씨처럼 멋진 야구 선수를 키울 거야, 이런 목적일까요? 그냥 운동시키려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멋진 운동선수를 키워낼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닌 우리의 신체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 과목입니다. 맞아요. 네, 음악도 이와 똑같은데요. 그러면 음악은 어떤 건강을 추구했을까요? 건강? 정신적 건강?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이제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과목들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 존재한 교육 과목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클래식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음악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를 하고 클래식을 만나보면, 클래식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어떤 교양적인 지식을 주기 위한 음악이 아닌, 정말 클래식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음악이구나,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옳다, 이거는 나쁘다, 이런 기준을 나누는데, 음악도 교육적 목적이 되려면 이런 기준이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기준이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신뢰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을 건데요. 네. 들어보고. 하지만 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신빙성을 가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음악이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죠? 음악 네. 시간인데 피타고라스 선생님이 나온다고요? 수학 시간에 나올 법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는데 음악보다도 하나의 우리 건강을 위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영역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피타고라스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음악도 조화로운 음악이 있을 것이고 조화롭지 못한 음악이 있을 것이다 생각은 했는데 사실 이때는 모든 걸 이제 수적 비율의 아름다움이 조화로운 걸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음악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수적 비율이 있을 텐데 고민을 하다가 근거를 못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장간을 지나갔는데 대장간에서 이제 쇠들 재련하잖아요. 막 퉁퉁퉁퉁 막 치는데 챙챙, 네. 챙챙 막 이런 리듬. 그렇죠. 네. 왜요? 왜요? 유행가 아니었어 그거? 유행가 신나는 노래. 근데 잘 들어보니까 어느 소리들은 굉장히 듣기 좋더래요. 그러니까 조화롭다고 느끼고 또 어떤 소리는 완전히 듣기 싫더래요. 그래서 잘 듣다가 야 그러면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쇠들을 한번 모아볼까? 화음끼리 모은 거네요. 네, 모아서 비율을 재봤더니 2대1 비율, 3대2 비율, 4대3 비율 쇠들이 울리는 소리가 굉장히 조화롭게 들리는 걸 찾아냅니다. 때리는 쇳덩어리 길이 비율이 3대2나 2대1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비율로 이게 수적 비율 2대1, 3대2, 4대3 이 비율로 만들어진 음악들이 우리를 조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율을 후대 우리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잖아요. 이 음정 관계로 계산을 해본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이런 걸 제가 질문해서 저희 그 정도는 알아요. 네. 음악 안 아니, 듣습니다. 네. 너무하십니다. 네. 우리가 음정 관계를 따질 때 네. 도와 도를 1도로 놓습니다. 도레는 2도, 도미는 3도, 도레미파니까 4도, 도레미파솔 5도 이렇게 놓는데, 자, 2대1 비율은 8도 음정 관계가 나왔어요. 2대1은 이게 뭐냐면, 8도. 네, 밑에 도부터 위에 도까지 한 옥타브. 옥타브 관계가 2대1 비율입니다. 이게 8도. 그리고 5도 관계는 그 3대2 비율이 5도거든요.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도와 솔 간격. 그리고 4대3 비율이 4도인데 4도는 도, 레, 미, 파. 이 간격이 조화로운 음정 관계다. 이걸 나중에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알아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니신 적 있으세요? 네. 하면 아마 가장 먼저 그 음정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그 명칭들 배워요. 지금은 이제 뭐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 그 당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장이도, 장삼도, 완전사도, 완전오도, 장육도, 장칠도, 완전팔도 이렇게 배웁니다. 한글로. 거기에서 완전히 4도, 5도, 8도가 붙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수적 정의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 이렇게 들은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화음 삼형제에 나오는 네. 애들. 네. 화음 삼형제. 그래서 네. 우리가 가장 완벽하다 느끼는 그런 그 안정감들은 사실 이런 수적 이런 그 조화로움에서 기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부터가 재밌는데요. 바로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를 해요. 음악이 사람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는 좋은 음악만을 장려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이 착한 사람은 착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악한 음악을 나타낸다. 음악이 우리 심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음악만을 장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세상에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악을 장려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뭐냐면 그 기준을 과연 어떻게 나눌 거냐예요. 뭐가 좋은 음악이고 뭐가 나쁜 음악이냐. 내가 듣기 좋으면 좋은 음악이고요. 내가 듣기 싫으면 나쁜 음악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이제 야구 응원가 같은 거 있죠. 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업시켜주고 우리를 즐겁고 신나게 해줄 수 있는 밝은 음악들이 좋은 음악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날씨는 화창한데 우연치 않게 좀 우울한 슬픈 음악을 들었을 때 괜히 우리 마음도 동조가 돼서 약간 기분이 다운됨을 네. 느끼잖아요. 그런 게 나쁜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운되고 싶어서 다운되는 노래를 너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법적인데. 왜냐면 그 음악 자체는 좋은 음악과 그러니까 방금 전 이분법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때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의 어떤 경계를 나눴어야 되기 때문에 기분으로 네, 이렇게. 네. 우리의 기분을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고 우리 기분을 좀 우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바로 나쁜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시대 때 만약에 애절한 발라드를 부르는 발라더들은 다 나쁜 음악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저 근데 기준에서는. 이거는 이제 약간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네. 이 당시에는 이제 선호하는 음악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나쁜 음악에서 들으면 안 된다는데 우리는 지금 교육적인 효과로 계속 왔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음악,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음악.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그 태교 음악 심리에 아주 이게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보통 우리 어머님 세대들 태교하실 때 보면 뭐 하드락, 헤비메탈 이런 거 잘 안 들으시죠? 그런 거 안 듣죠. 네. 클래식 들으시죠? 저도 어머니가 뱃속에 네. 제가 뱃속에 있을 때 계속 클래식 그거 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오. 그러니까 클래식이 좋다가 아니고 나는 발라드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또 우리 아이에게는 잔잔하고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가 되는 클래식을 들려주면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 심리가 바로 이런 곡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해요. 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이야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음악은 특정 에토스를 모방하는 능력을 지녔으며 이를 듣는 사람은 그 에토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에토스가 뭐냐면 오랜 동안 경험에 의해서 쌓은 심성, 뭐 캐릭터, 성격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예요. 좋은 음악,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좋은 음악, 당연하다.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나쁜 음악도 나름의 쓰임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한 게 카타르시스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 그 정답이 다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한 사람에게 밝고 즐거운 음악을 들려줬더니 별 효과가 없더래요. 반대로 기분이 우울한 사람에게 더 슬픈 음악을 들려줬더니 회복이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악 심리학에서 이제 동질의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마음이 좀 속상한데 누가 와서 진짜 아팠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토닥토닥 해주는. 네, 자기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이야기했던 나쁜 음악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좋은 음악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밝은 음악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나쁜 음악이라고 이렇게 포함했던 음악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음악이다. 결국에는 음악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 건강, 신체 건강인데 그 두 가지는 바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음악의 목적이다.